상위 1% 전문가들의 핵심 투자병법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여러분들도 상위 1%의 투자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오전장 시황 점검부터 핵심 투자병법 그리고 공략주까지 알찬 내용들을 꽉꽉 채워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금리의 움직임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장중에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5년물 국채 금리가 30년물 금리를 16년 만에 처음으로 웃돌았습니다. 자, 하지만 보통 시장에서 중요하게 보는 건 2년물과 10년물 국채 금리죠. 아직까지는 2년물과 10년물의 스프레드가 한 14bp 정도 플러스권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래도 또 경기에 대한 낙관론도 일부 유지가 되면서 시장은 잘 버텨주고 또 방어를 해주고 있는 흐름입니다. 자, 국내 증시도 특별한 호재는 없는 상황에서 그래도 5일선을 지지해주면서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장도 대응 전략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방송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종목 상담입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종목 상담 방으로 들어오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릴 텐데요. 휴대폰 카메라 앱으로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고 링크 누르시면 바로 무료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기준 그리고 궁금한 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QR코드 찍는 법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이름 3글자 이태우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시황과 공략주에 대한 전문가님의 더 자세한 분석과 전략 듣고 싶은 분들은 오픈 채팅 참여하시면 되는데요. 이곳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도 다양한 주식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역시 휴대폰 카메라로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들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1% 투자병법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태우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오전장 시황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미국의 국채 금리가 움직이는 흐름은 시장에 부담을 주는 요인인데요. 간밤에는 또 호재도 있었습니다. 국제유가가 7% 넘게 급락을 했고 또 기술주들이 또 좋은 흐름을 보였던 점도 오늘 국내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양 시장 또 상승을 켜고 있는데 오늘 장 분위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그래도 양 시장이 지금 현재 상승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는 것 자체는 그래도 모처럼 긍정적인 흐름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전일에 좀 다른 모습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제 전일 미증시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드려보자면은 앞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장단기 금리 차에 대한 역전 현상들이 5년물과 30년물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런 모습 자체가 연출이 된 게 2006년 이후에 약 16년 만에 발생한 것인데 보통 이렇게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되고 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경기 후퇴의 전조이다라고 좀 알려져 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주목을 하고 있는 이슈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2년물과 10년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장중에 장단기 금리 차가 약 12bp 수준으로 많이 축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려감들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만 잠시 화면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전일 이제 미증시에 제가 지금 화면 띄워놓은 것이 나스닥의 분봉 차트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미증시의 최근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은 장중에 약세 흐름을 좀 이어가던 상황에서 오후장 들어가면은 다시금 좀 회복을 많이 보여주는 전약 후강의 장세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또 전형적인 이제 강세장의 흐름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재 장단기 금리 차에 대한 역전 현상에 대한 우려감이라든지 기준금리를 또 빅스텝에 대한 이런 우려감 이런 것들이 시장에 많이 반영은 되고 있지만 사실 시장에서는 이런 것들의 이런 이론적인 우려보다는 실질적으로는 강세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런 상황들을 우리 증시에서도 좀 반영을 같이 좀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전일 또 국제유가 같은 경우도 약 6% 가까이 WTI 기준을 하락을 했는데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중국에서
지역의 일부 봉쇄 조치로 인해서 원유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좀 줄어들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주면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는데 사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이슈입니다. 원유 같은 경우도 상승과 하락을 지금 현재 반복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강세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들은 여전히 잔존하고 있습니다만 시장 자체는 이런 이슈들을 좀 많이 반영을 하면서 이미 선반영을 하면서 학습 효과를 통해서 지금 현재 증시 자체는 여전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박스권 흐름을 이어가는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난주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시장에서는 개별 이슈에 좀 더 집중하는 전략들이 단기적으로는 좀 유효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오늘 슈퍼 주총 데이도 있긴 한데 아무래도 이런 시즌이 지나고 나면은 본격적으로 다시금 좀 실적주들의 강세 흐름들이 연출이 될 수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개별주들을 좀 집중을 하지만 여전히 실적 위주의 낙폭 과대주들 같은 경우에는 모아가는 전략은 좀 유효하겠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단기 금리차 축소에 대한 우려는 계속해서 또 제기가 되고 있고 또 주목을 해봐야 할 이슈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전 저점 대비해서 또 많이 회복을 한 상황인데요. 저가 매수세에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고 지수 흐름만 놓고 봤을 때는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자, 국내 증시는 이 박스권 내에서 역시 종목별 장세에 잘 대응을 해보셔야 할 것 같은데 또 이제 곧 1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오는 만큼 실적 종목별 장세가 또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실적에 대한 부분도 이제부터는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공략주 수익률 리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확인해 볼 종목은 반도체주 워닝 머티리얼즈입니다. 이 종목은 지난달에 강세를 보였다가 조정을 받은 다음에 다시 또 전고점 부근까지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대응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워닝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이번 상반기까지는 지속적으로 좀 홀딩하자라는 의견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워닝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런 전쟁 장기화로 인한 수혜주로서 좀 부각을 받은 종목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실적 같은 경우에 이번 1분기 실적 추정치도 마찬가지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향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일단은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약 975억 원으로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56억 원으로 지금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데 그 상향 조정된 이유 자체가 지금 반도체용 희귀가스의 원재료 가격 상승이 아무래도 이 워닝 머티리얼즈에서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판가 인상으로서 이어지는 것으로 반영이 되면서 이런 매출 같은 경우도 실적 추정치 자체가 상향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이런 희귀가스 가격 상승 자체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네온가스라든지 아니면은 크립톤가스, 제논가스 이런 것들의 가격 자체가 약 2배에서 6배 이상 상승이 유지가 되고 있는 만큼 지난 차트를 보시게 되면 2월경에 2월 24일에 39,800원에 한 차례 고점을 형성을 하고 다시금 조정을 받았지만 다시금 이제 분위기 자체가 이제 정배열을 만들면서 다시금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하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주봉상의 흐름도 한 차례 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2월경에 2월 21일 이 주차에 긴 윗꼬리가 발생을 했는데 대량의 거래량도 같이 동반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 박스권 안에서의 움직임을 가져가고는 있지만 이런 현재 실적에 대한 부분 자체가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전망이 유지가 되는 게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추후에 이런 부분들이 다시금 좀 반영이 되면서 상승 시에는 앞전에 한 차례 물량 소화를 거쳤던 만큼 지난 이제 2021년도, 20년도 구간의 이 전고점 구간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수준이다, 위치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특수가스 가격 상승으로 인한 실적 성장 기대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워닝 머티리얼즈 상반기까지는 보유 가능하다라는 의견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략주 점검까지 진행을 해봤고요. 다시 한번 종목 상담 신청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종목 상담 방으로 들어오셔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릴 텐데요. 휴대폰 카메라로 아래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들어오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QR코드 찍는 법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이름 3글자 이태우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도 오늘장 핫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시장 주도 섹터가 부진한 상황에서 이슈가 있는 좀 개별 테마 위주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전쟁과 정책 수혜주의 순환매가 있다,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또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전쟁과 정책 교집합에 있는 좀 테마가 탄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바로 시멘트이죠. 네. 시멘트 좀 점검을 해볼까요? 일단은 오늘 사실 이 러시아와 전쟁에 대한 네. 장기화 여파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순환매가 돌고 있는 상황 속에서 네. 시멘트주뿐만 아니라 수산주들도 장 초반에 강세 흐름들이 네네. 연출이 됐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뭐 지난 3월 초만 하더라도 일단 수산주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자면은 이런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명태 가격이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타나면서 3월 초부터 한 차례 급등이 연출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통 이런 급등 이후에 이제 다시금 눌리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오늘장에서 다시금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최근 시장 자체가 여전히 반복되는 이슈로 계속해서 부각을 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잠시 후에도 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다음 타자를 좀 기다리는 전략이 유효하지 급등 시에 추격 매수는 좀 옳지 않다라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러시아가 전 세계 이제 수산물 수출의 약 5.5%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런 수산물 가격 상승을 유발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와 동시에, 사실 이제 뭐 사조 시푸드라든지 CJ 시푸드 같은 이런 종목들의 강세도 연출이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원양 어업을 하는 업체들이 실질적인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소식에 한성기업과 같은 이런 종목들이 대표적으로 대장주의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또 시멘트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지금 현재 뭐 유연탄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고 폭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멘트 수급에도 대란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 이제 한국 시멘트 협회 발표에 따르면은 현재 시멘트 재고량 자체가 65만 톤 수준의 보유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이 중에 절반 수준 약 30만 톤 가량은 워낙 장기 보유를 했기 때문에 시멘트가 굳어져서 실질적으로 네. 사용이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35만 톤 수준이 시중에 유통 가능한 물량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봄 건설 시즌 자체가 성수기에 돌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하루 전국 평균적으로 이제 출하량 자체가 약 20만 톤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보면은 재고량 자체는 약 이틀치 정도밖에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 장에서 시멘트 주들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시멘트와 수산주에 대한 이슈 확인해 봤습니다. 이 원자재 가격 상승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모멘텀이고요. 장 초반에는 수산주들이 먼저 튀어 올랐다가 좀 조정을 받고, 그 다음에 시멘트주들 쪽으로 또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요즘에는 이런 종목들이 하루 이렇게 급등했다가 다음날 초에 한번 튀어 오르고 바로 빠지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도 좀 그런 것 같은데 종목별로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일단은 수산주 한 종목을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은, 제가 앞서 네. 말씀드렸던 대장주의 역할을 해주는 한성기업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성기업 같은 경우는 원양 어업이라든지 뭐 수산물 가공업체로 좀 많이 알려져 있는 만큼 사실 최근 이제 3월 달 들어서 시장에서 대표적으로 좀 부각을 많이 받기 시작한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바로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제가 앞전에 또 말씀을 드렸다시피 3월 달부터 급등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상승 이후에 다시금 조정을 보여주는 모습들이 많이 연출이 되죠. 사실 이런 수산주뿐만이 아니라 다른 에너지 관련주들, 뭐 천연가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동일한 패턴의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워낙 반복적인 이슈로 인해서 이 러시아와 이런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장기화에 따른 이슈가 반복적으로 이어지면서 순환매들이 마찬가지로 이어지는 거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사실 일단은 수산주 같은 경우 오늘 장에서 장 초반에 이 대표적으로 한성기업이 27%가량 급등을 하고 나서 지금 현재는 거의 한 16%가량의 이제 차익 실현이 이렇게 출회가 됐는데, 사실 3월 25일자에도 마찬가지 흐름이 연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물론 시장 자체는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는 있지만, 그리고 또 개별주의 강세 흐름들이 더욱더 두드러지고는 있지만, 이미 한 차례 급등을 보여준 종목들은 추격 매수를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금지한 게 가장 좋은 전략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사실 이런 것들만 본다라고 하면은 다시금 마찬가지로 다른 섹터 내에서도 상승 이후에 눌림목을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오히려 선제적으로 좀 공략을 하신 다음에 추후에 급등 시에 매도하고 나오는 전략이 오히려 지금 장에서는 조금 더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다음으로 이제 시멘트 관련주 두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네. 첫 번째로 이제 고려 시멘트를 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려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1년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시멘트 건설업이 초호황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을 때 시멘트 관련주들도 강세 흐름들이 연출이 됐었는데 당시 이제 6월 17일경에 고점을 형성하고 약 이제 거의 한 반년 가까이 네. 우하향하는 흐름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흐름 중간중간에 이런 시멘트 관련 이슈가 있을 때마다 거래량을 동반해주면서 한 차례씩 상승을 보여줬던 만큼 고려 시멘트가 시멘트 관련 업종 내에서는 실질적으로는 좀 대장주의 역할을 해주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미 많은 상승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2021년 6월경에 고점 구간을 지금 현재 두드려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오늘자에서 돌파해주고 이번 주 내에서 현 구간을 좀 지켜주는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강한 한 차례 더 대시세가 연출이 될 수 있는 그런 패턴이긴 하지만 지금 현 구간에서는 맞고 떨어질 수도 있는 위치인 만큼 조금은 일단은 관망한 이후에 눌림목 구간을 좀 더 집중해 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으로 이제 한일시멘트 같은 경우가 지금 오늘장에서 이제 부대장주의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한일시멘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시멘트 관련 업체로 뭐 시멘트 제조뿐만이 아니라 레미콘이라든지 레미탈 판매를 하는 사업 영위하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 한일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질적으로는 실적이 좀 더 많이 발생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시가총액도 1조 4천억 수준인 만큼 사실 급등을 노린다기보다는 이 점진적인 우상향 추세를 한번 노려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차트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시게 되면은 큰 흐름상에서는 지속적으로 2만 1,000원 구간을 지난 2021년도 하반기에 지속적으로 좀 지켜주는 모습들이 연출이 됐었다가 올해 들어서 이 구간을 이탈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2만 1,000원 구간을 저항의 구간으로서 역할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가 이제 3월 들어서 우상향 추세를 이어가다가 오늘자에 소폭의 거래량들이 유입이 되면서 현재 이 2만 1,000원 구간을 좀 돌파하고 자리를 지켜주려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는 만큼 사실상 좀 더 안전한 종목을 찾는다라고 하신다면은 고려 시멘트보다는 한일 시멘트가 조금 더 안정적이고 차트상의 움직임도 나쁘지 않은 모습을 이어간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좀 설명드린 세 종목의 차트 흐름 잘 살펴보셔서 매매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수산주, 한성기업, 차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전쟁 수혜주들 급등 후에 조정을 받고 조정을 거쳤다가 다시 한번 급등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눌림목에서 매매 전략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고려시멘트 같은 경우에도 오늘은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고점대에서 저항대가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역시 눌림목 공략해보는 전략 제시해드렸고, 이보다는 한일시멘트가 우상향 추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인 접근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설명드렸으니까요. 이 세 가지 종목에 대한 설명들 잘 참고해 보시고 다른 종목들 전략 세우실 때도 함께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시멘트와 수산주 중심으로 오전장 시황 분석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종목 상담 신청 방법 알려드릴게요.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종목 상담 방 들어오셔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들어오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QR코드에 찍는 법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이름 3글자 이태우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방송 시간 이외에도 더 다양한 분석과 전략들 궁금하신 분들은 오픈 채팅방 참여하시면 되는데요. 이 오픈 채팅방 역시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 점검 도와드릴 시간입니다.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종목 상담 방 들어오셔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상담 신청 가능하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 내용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닉네임 호호부는 튜브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종목은 넥스트 BT, 매수가는 1,700원에 비중 30% 상담 부탁합니다. 라는 내용을 올려주셨습니다. 자, 넥스트 BT는 최근에 석탄 관련 좀 이슈가 주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매수하신 지는 꽤 되신 것 같은데 최근에는 거의 1,400원에서 저항이 좀 계속 번번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상까지 좀 반등 가능할까요, 전문가님? 일단은 아무래도 이 부분은 사실 전쟁이 어느 정도 지속이 되느냐에 따라서 네.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특히나 뭐 넥스트비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또 이제 석탄 관련주로 또 많이 알려져 있는데 네. 사실 실질적으로 뭐 실체가 있는 종목이라고 하면은 LX 인터내셔널이 대표적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넥스트비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테마성이 짙은 종목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 만큼 사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 차례 급등이 연출이 될 때 차익 실현을 한다거나 또는 탈출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좀 생각이 들고요. 일단 넥스트비티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1,400원 구간을 좀 저항의 구간으로서 맞고 있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2022년도 들어서 지속적으로 이런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제 지금 현재 아직 거래량 자체가 크게 동반이 되고 있지 않은 모습이죠. 잠시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자, 네. 보시는 것처럼 아직 거래량들이 크게 이제 동반이 되고 있지 않은 모습입니다. 물론 이제 유연탄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으면서 관련해서 시장에선 부각이 되고 있는데 넥스트비티 같은 경우 아직 지난 2021년도 9월처럼 강세 흐름들이 연출이 되고 있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이슈는 좀 살아있고 그렇고 이제 아직은 넥스트비티의 시세가 연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한 번 정도는 이 부각을 받는 구간이 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현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400원 구간을 지속적으로 한 3차례, 4차례 가량 두들겨졌기 때문에 다음 한 차례 거래량을 동반해주면서 돌파를 하게 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 상단 구간이 약 1,600원 구간 수준 하단 구간까지는 1차적으로는 상승을 할 수 있는 구간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1,600원 구간에서 비중은 절반 정도는 좀 줄여놓으시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으로 이제 1,600원에서 1,700원 구간을 갈 수 있는지 없는지는 이제 다음 거래량이 유입이 됐을 때 이 캔들의 형태가 윗꼬리를 달아주는지 또는 어느 정도 양봉의 형태로 자리를 지켜주는지를 보면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사실 하단 구간이 약 1,200원에서 1,100원 정도 구간이 좀 강한 지지 구간으로서의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구간을 이탈하게 되면은 굉장히 또 오랜 시간 장기적으로 좀 끌고 가야 될 수 있는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실 이 지지 구간만큼은 좀 지켜주자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1,200원 지지 라인 꼭 확인해 주시고요. 1,600원까지 반등이 나왔을 때 비중 절반 정도 축소해 주시고 나머지는 이제 흐름 보면서 대응해 보자라는 전략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닉네임 행복님께서 올려주신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신 EDP이고요. 매수가 16,000원에 비중 7% 흐름 부탁드립니다. 라는 내용 올려주셨습니다. 자, 상신 EDP 2차전지 부품주인데 고점이 작년 9월이었고요. 이때 고점 이후에는 계속 좀 하락세 보이면서 저점이 낮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일단 오늘은 2차전지주들이 전반적으로 빨간불을 켜고 있긴 한데요. 다시 16,000원, 좀 매수가까지 반등이 가능할까요?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뭐 사실 비중 자체도 지금 7% 수준이기 때문에 부담도 안 되는 수준이고 지금 매수하신 금액 대비 약 8% 정도 하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하락폭도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 2차 전지주들의 강세가 연출이 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전일 테슬라향 이슈가 또 발생했죠. 네. 분할에 대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강세의 흐름들이 우리 시장에서도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거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사실 상신 EDP 같은 경우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소부장 업체 중에서 이제 부품 관련된 그 제품들을 판매하는 기업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2차 전지 관련 기업 중에서 소재 기업들이 가장 강세 흐름들이 연출이 되고 다음으로 장비 업체들,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게 이제 부품주들의 강세가 이런 식으로 연출이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최근에 뭐 첨부와 같은 이런 소재주들의 흐름 자체도 나쁘지 않은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2차 전지 관련주 전체 내에서도 순환식의 흐름들이 연출이 될 수 있는 만큼 상신 EDP도 추후에 시세를 한 차례 연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금 현재 차트상의 흐름을 한 차례 보시게 되면은 지금 매수하신 곳 상단 구간이 17,000원 구간에 일단 한 차례 저항의 구간이 존재합니다. 매물들도 좀 많이 쌓여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이 구간을 1차적으로 좀 목표가를 잡고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제 최근에 뭐 시장 여파로 하락을 해서 12,800원까지는 하락은 했지만 지속적으로 하단 구간을 지켜줬던 구간은 약 13,700원 구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기 때문에 13,700원 구간을 좀 지지 구간으로서의 잡고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지금 현재 비중 자체도 7% 수준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수를 좀 고려하신다. 이 지지 구간대에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 같은 경우에는 한 3% 수준 정도만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비중을 10% 정도까지는 가져가셔도 괜찮을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과 함께 보유 의견 제시해드렸고요. 추가 매수도 지지 라인에서는 3% 정도 추가 가능하다라는 의견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닉네임 눈빛 고운님께서 올려주신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투자증권 매수가 5,861원에 비중 20% 목표가 부탁드려요라는 내용을 올려주셨습니다. 자, 하나투자증권은 이제 올해 들어서는 흐름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에는 거의 좀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증권주들 좀 최근에는 거래 대금도 많이 줄고 하다 보니까 악재가 될 것 같은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전망 보면 좋을까요? 근데 일단은 사실 하나투자증권 같은 네. 경우에는 뭐 최근에 뭐 증권주들에 대한 움직임 자체가 좀 지지부진하지만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이슈를 좀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토스증권에 대한 토스에 대한 이제 지분 가치가 좀 부각이 되면서 사실 지난해 연말에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타났었는데 지금 현재는 뭐 이러한 이슈들이 좀 마무리가 되면서 어느 정도 이 토스 관련주들 자체가 시장에서는 조정의 기간 자체가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만 사실 토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이 상장에 대한 IPO를 추진한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만큼 이런 상황 속에서 또한 이제 지분 가치 그 이제 시가총액이죠. 기업 가치 또한 마찬가지로 토스의 기업 가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추후에 지속적으로 이 하나투자증권의 지분 가치는 지속적으로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런 것들은 IPO를 추진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쉽게 언제 딱 한다 이렇게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이슈는 살아 있다라는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좀 생각하시면서 그래도 좀 더 기간적인 여유가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지속적으로 좀 홀딩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비중은 지금 현재 20%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추가 매수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냥 딱 비중 20% 수준만 가져가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혹여라도 이제 추후에 토스가 IPO를 추진한다라고 했을 때 토스 관련주들이 부각을 안 받는 경우가 혹여라도 생기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재료 소멸로서 이제 지난해 상승했던 이런 주가의 상승 퍼포먼스들을 모두 반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추후 이슈 플로우에 따라서 대응을 좀 다르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만약에 이제 토스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관련주들이 전체적인 강세 흐름이 연출이 된다라고 하면은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지난 이제 12월 14일경에 고점 구간인 7,190원 구간이죠. 요 하단 구간에 매물대가 약 6,600원, 500원 구간에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요 구간까지는 큰 급등이 한 차례 연출이 될 수 있는 만큼 이런 거래량을 동반해주면 상승 시에는 6,500원, 600원 구간까지는 노려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투자증권 토스 관련주로의 모멘텀 잘 확인해 보시고요. 보유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닉네임 조혜정님께서 올려주신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덱스 K 메타버스 액티브 매수가가 12,838원, 비중 20%, 4개월 정도 되었어요. 기다려야 하는지 내려가면 추가 매수해야 하는지 부탁드립니다. 라는 내용 올려주셨습니다. 이 메타버스 ETF도 작년에 출범 이후에는 굉장히 뜨거웠는데 역시 메타버스 관련주들과 마찬가지로 올해 들어서는 좀 부진했죠. 이제 다시 살짝 올라오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기다려 볼까요? 아니면 또 추가 매수도 고려해 볼까요?
일단은 추가 매수는 지금 현재는 하지 말고 기다려보자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이제 지난해 이런 메타버스 관련 ETF 상품들이 이제 4개가 동시에 출범하면서 굉장히 크게 이슈가 부각이 됐고, 출범과 동시에 약 2달 정도 지속적인 강세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사실 뭐 거의 한 40%, 50% 이상 상승을 하는 모습들이 많이 연출이 됐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는 메타버스 관련주들, 실질적인 종목들까지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주가 자체가 좀 워낙 지난해에 큰 상승을 보였던 만큼 좀 오랜 기간 좀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산업군 규모 자체가 거대한 산업군이고, 우리가 과거에 2차 전지 섹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런 그 이슈들이 시장에 부각이 됐을 때 시장에서는 단순 테마성의 이런 섹터로서 부각을 받았었습니다만, 네. 향후 이제 6에서 7년 정도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산업군으로서 인정을 받으면서 큰 시세들이 지금 현재도 이어지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끔 메타버스도 지난해 그리고 2020년도 같은 경우에 2년 전이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좀 부각을 받으면서 당시에 이제 테마성으로 좀 많이 부각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기간 조정 이후에 다시금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접근했을 때 거대한 산업군으로서 하나의 메가 트렌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만큼 이 메타버스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ETF 상품뿐만이 아니라 네. 종목들까지도 전체적으로 지속적으로 끌고 가자, 이런 식의 의견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사실 제가 이 코덱스 K에 대한 이 메타버스 상품 자체 지금 현재 뭐 편입이 되어 있는 것들이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네. 하이브라든지 뭐 게임주와 같은 이런 실질적인 실체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만큼 사실 실질적으로 굉장히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지금 현재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10,000원 구간을 이제 출범 이후에 지켜주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죠. 하락세에서도 지켜주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추후에 만약에 추가 매수를 고려하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 메타버스 산업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한 10% 정도는 추가 매수는 고려하셔도 괜찮지만, 지금 현재가 아니라 추후에 이 10,000원 구간을 지켜주고 다시금 이제 상승 반전하는 그런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은 일단은 관망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타버스 ETF뿐만 아니라 또 관련주들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전망 제시해드렸고, 이분께는 보유 의견과 함께 10,000원 구간대에서는 10%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의견 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매매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종목까지 오늘의 상담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방송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이렇게 종목 상담 방 들어오셔서 고민 올려주시면 저희가 매일 이 시간 동안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휴대폰 카메라 앱으로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으시고 링크 눌러주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QR코드 찍는 법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이름 3글자 이태우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시황과 공략주에 대한 전문가님의 더 자세한 분석과 전략들 듣고 싶은 분들은 오픈 채팅 참여하시면 됩니다. 역시 휴대폰으로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으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들 얻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장 상승불 켜고 있는 가운데 또 오늘도 수익 낼 수 있는 핵심 기법들 확인해 보는 시간입니다. 상위 1%의 수익을 내기 위한 이태우 전문가님의 핵심 투자 병법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네,
우리가 요즘 사회적으로 가장 관심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름값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죠. 정부에서는 최근 기름값이 워낙 많이 상승을 하고 있다 보니까 유류세 인하에 대한 부분도 검토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 만큼 사회적으로 굉장히 관심이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국제유가의 상승,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테마성이 짙은 그런 종목보다 실체가 있는 종목을 소개해드리고자 오늘 강의를 준비를 했고요. 일단 최근에 이런 기사들을 보시게 되면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국제유가의 급등세로 인해서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보다 좀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비싸다, 이런 이야기들이 또 나와주고 있고, 이런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2월 생산자 물가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한 수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정경련에서는 유가가 150달러를 돌파하게 되면은 기업의 70% 이상이 적자 전환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 만큼 실질적으로 이런 이제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타격을 받고 있는 사회적인 모습들이 많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과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이제 뭐 태양 에너지라든지 아니면은 풍력 에너지와 같은 이런 재생 에너지들의 사용이 증가되고, 그리고 전기차 판매량들이 확대됨에 따라서 석유 수요에 대한 성장이 둔화될 것이다라는 우려감들이 지난 2년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지속적으로 이슈가 나와주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이 전쟁 장기화 사태로 인해서 신재생 에너지들의 전환이 좀 발목을 잡히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지면서 석유 수요에 대한 부분, 이런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좀 많이 희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사실 이 석유에 대한, 기름에 대한 수요 자체는 견조한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제 공급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보게 되면은 향후 이제 국제유가의 강세 기조가 이어질지 또는 하락을 할지에 대한 부분을 점검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최근 이제 러시아의 이런 전쟁 사태로 인해서 각국, 미국을 주도로 이제 추가적인 제재 조치를 지속적으로 가할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에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러시아에선 카스피 송유관을 차단하는 것으로 응수를 했죠. 물론 이제 태풍으로 인해서 망가진 부분을 복구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약 2개월 정도는 지속적으로 차단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향후 추후에 뭐 지속적으로 2개월 이상으로 이런 차단에 대한 부분들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유럽 국가 내에서 러시아산 경유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국가들 중심으로 공급에 대한 차질 문제들이 발생을 함에 따라서 국제 경유 가격이 지속적으로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미국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다른 글로벌 국가들이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금수 조치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이런 시행에 대한 검토 소식만 나온다 하더라도 가격 상승의 이 강세 흐름 자체, 기조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국제유가가 여기 6%가량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사실 이 WTI 기준으로 한번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지난 3월 초에 초강세의 흐름을 이어가면서 약 130달러 수준, 배럴당 130달러 수준을 이어갔었지만은 최근에 이제 한 차례 가격 조정을 거친 이후에 다시금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눈여겨볼 것이 이제 WTI뿐만이 아니라 브렌트유 같은 경우도 지금 지속적으로 배럴당 100달러 이상의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향후에 지속적으로 이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이상을 유지만 해준다 하더라도 이 국제유가 관련된 정유주라든지 이 원유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시세를 지속적으로 순환식의 흐름을 받아가면서 연출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기본적으로 이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이상의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4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이 러시아산 원유 자체가 배럴당 300만 배럴 수준 정도가 공급 중단이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의 셰일 오일 같은 경우에 증산 계획이 따로 없다라고 지금 발표가 나온 상황이고, 오펙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월간 증산을 하기는 하지만 40만 배럴 수준 정도만 증산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유가의 안정세를 위해서 우리가 기대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란의 핵협정,
대한 부분을 기대를 했었는데 사실 이런 부분도 지연이 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제유가 같은 경우 하반기까지 지속적으로 배럴당 $100 이상의 강세 기조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러한 핵 협정이 타결이 된다 하더라도 당장 증산 가능한 물량 자체가 140만 배럴 수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러시아 원유의 이 300만 배럴의 공급 중단의 여파를 좀 막기에는 역부족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이런 흐름들이 지게 된다면 결국에는 고유가 상황의 흐름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정제 마진 또한 강세 기조를 이어질 수가 있겠고 이런 것들이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향후 1에서 2년 가까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다는 전망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주고 있는 만큼 사실 이제 워낙 최근에는 이런 원유 관련주들이 급등을 많이 했었지만은 이런 장기적으로 이런 흐름 자체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실질적으로 장기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에 우리가 집중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미국의 투자의 규제로 알려져 있는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원유 업체인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에 투자를 한 것으로 많이 알려졌는데 단기간 내에 지분을 약 14.6% 우리 돈으로 약 8조 7천억 원 가량을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투자를 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포인트를 줬던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잉여 현금 흐름 자체가 굉장히 높을 것으로 기대해서 투자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이제 국제유가가 배럴당 75에서 $80 수준을 유지를 해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미국 에너지 업체들이 굉장히 큰 잉여 현금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실질적으로 실적이 받쳐주는 그런 종목에 투자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우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테마성이 짙은 종목보다는 장기적인 이 강세 전망의 실적 성장으로 이어지는 그런 종목에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잠시 후에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방송이 마무리가 되고 나서도 지속적으로 이런 산업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또는 단기적으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테마성 있는 단기 상승을 전망해 볼 수 있는 그런 섹터 같은 경우도 제가 우리 오픈톡방에 입장을 하시면은 지속적으로 소개를 드리고 있으니까 입장하셔가지고 많은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제유가 일각에서는 $200, $250까지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흥부석유나 중앙에너비스 같은 종목들은 요즘에 변동성이 좀 큽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테마성이 짙은 종목은 피하고 좀 실적 위주로 보자 이런 의견을 들었는데요. 자, 어떤 종목 눈여겨보면 좋을지 공략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공략주는 S-오일입니다. 네. S-오일 같은 경우에 이제 대표적인 정유 기업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 이렇게 국제유가의 강세 흐름이 이어질 때는 보통 이제 정유사들이 강세 흐름을 많이 연출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잠시 후에 좀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 S-오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러시아의 가스 생산량 자체는 전 세계 그 출하량 자체가 약 17% 수준으로 글로벌 2위에 해당이 되고 있고 원유 같은 경우에 약 12% 수준을 출하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3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현재 러시아와 이런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이 전쟁이 마무리가 된다 하더라도 이미 전쟁은 발생했기 때문에 글로벌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 조치는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이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전쟁이 마무리된다라고 하더라도 유가의 강세 기조는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국제유가의 강세에서는 정제 마진 개선 효과에 따라서 정유주들이 굉장히 강세 흐름들을 많이 연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S-오일이 정유 사업
부문의 실적이 이번 1분기에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호조성 실적이 발표가 될 거다라고 전망이 되면서 전일 이제 급등이 한 차례 연출을 했었는데 네. 사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거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드려보자면은 일단 정유 재고 관련 이익 추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평균 유가가 지난 분기에 약 78달러 수준이었다가 지금 현재는 약 96달러 이상으로 지금 상승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S-오일이 보유하고 있던 이 재고 자산에 대해서 약 한 3천억 원 수준 정도가 좀 더 이제 손익이 증가되는 효과로 지금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정제 마진의 강세에 대한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일단 정제 마진이라고 하는 게 이제 휘발유라든지 경유와 같은 이런 석유 제품 판매 수익에서 우리가 이제 흔히 뭐 원유 수입에 필요한 비용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설비, 운영비, 이런 수송비 이런 것들을 뺀 이제 값이 바로 정제 마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손익분기점이 보통 4달러에서 약 5달러 수준이라고 좀 알려져 있는데 지금 현재 복합 정제 마진 자체가 약 9.1달러 수준으로 상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손익을 좀 남길 수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은 2023년까지는 정제 마진의 강세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이 있는 만큼 S-오일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사실 오늘장에서 국제유가가 좀 하락을 하면서 S-오일 같은 경우도 좀 밀렸으면은 좋겠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네. 여전히 좀 강한 네. 전일 상승에 이어서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차트 위치가 지난 2022년도에 계속해서 돌파하지 못하던 구간들을 맞고 있는 자리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사실 뭐 이런 전반적인 앞서 말씀드렸던 재반 사항을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은 이 저항의 구간은 이번 연도에 저항 구간은 충분히 돌파하면서 지난해 이제 10월경에 한 차례 고점 구간을 형성했던 11만 7천 원 구간까지는 충분히 상승을 연출할 수 있겠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하단 구간으로는 아무래도 단기 저점 지지 구간이라고 좀 볼 수 있는 9만 원 구간을 좀 지지해주는 모습을 좀 체크하면서 S-오일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제 마진의 초강세가 단기로 끝나지 않고 향후 1, 2년 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전고점 저항대 충분히 넘어서서 목표가 한 11만 5천 원 정도까지 상승 가능할 것 같다라고 전망해 드렸고요. 천천히 모아가는 전략으로 접근해 보자라는 전략 확인해 봤습니다. 더 많은 내용들 듣고 싶은 분들은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좋은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네, 시각 시황센터입니다. 간밤 미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으로 마감하면서 오늘 우리 양대 지수도 갭상승 출발했습니다. 코스피는 이 시각 0.24%, 장 초반보다는 상승폭을 조금 줄여내면서 2,736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상승세가 조금씩 탄력이 더 붙고 있습니다. 934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자, 오늘 시장에서 특징주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려 시멘트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연탄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유연탄의 수급 불균형 이슈는 있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가격이 급등했고요. 유연탄 가격이 톤당 10달러 상승하면은 업계 평균 비용은 100억 원 이상 증가합니다. 이 비용 충격이 불가피하면서 시멘트 제조 단가도 급등했는데요. 시멘트 재고량도 이런 가운데 적은 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이틀치도 남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시멘트주들이 동반 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고려 시멘트가 가장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각 20%대 급등세를 연출하면서 5,420원까지 주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특징주도 확인해 보시죠.
이번에는 만도입니다. 오늘 만도가 오랜만에 장대 양봉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만도의 주요 고객사인 현대와 기아차 등 글로벌 전기차 업체가 1분기 생산량이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그 수혜가 예상된다는 분석인데요. 자, 그러면서 간밤 테슬라가 주식 분할 소식에 8% 급등 마감했습니다. 테슬라 역시나 만도의 주 고객사인 만큼 이에 따른 수혜도 예상된다는 분석인데요. 이에 따라 만도는 오늘 갭상승 출발 이후 상승폭을 조금씩 더 넓혀가다가 이 시각에는 횡보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7%가량 오르면서 48,950원에서 거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 시각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 오늘도 2,750선 저항받고 현재 상승폭이 살짝 줄어들고 있습니다. 2,750선 돌파와 지지 여부 함께 잘 체크해 보시고요. 외국인의 수급 흐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상위 1% 투자병법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와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